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폭스콘의 중국 정저우 공장에서 발생한 시위 여파로 아이폰 프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현지 사정의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애플의 제조 중심지인 정저우 공장의 혼란 때문에 올해 아이폰 프로 생산량 부족분이 600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죠. 삼성을 초토화시키겠다는 폭스콘의 운명이 오히려 풍전등화가 될 화제입니다. 이는 폭스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애플마저 위태롭게 한 상황인데 삼성에겐 오히려 초대박 기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스콘은 전 세계 120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며 애플, 소니 등 세계 굴지의 IT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연 140조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경쟁자는 애플이 아닌 제조 역량을 키우는 폭스콘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순간에 몰락위기에 처해버려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이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현재 중국인들은 카타르 월드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관중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축제를 망각하는 데 반해 봉쇄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카타르와 비슷한 장면이 노출되고 있는데 우루과이전이 열렸던 광화문 광장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자유롭게 응원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붉은색 티셔츠와 태극기를 가지고 레드 코로나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봉쇄로 지쳐있는 중국인들을 더욱 좌절시킨 장면이었습니다. 3년간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 그러나 정책에 대한 회의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와 주요 언론사, 웹사이트가 차단된 탓에 이제 코로나에 진입한 각국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라 밖 코로나 상황이 월드컵 중계를 통해 자국에 퍼지자 그렇지 않아도 봉쇄에 지친 중국인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베이징 곳곳에서는 식료품을 사재기하려는 주민들로 긴 줄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에게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플의 최대 생산기지인 중국 북쪽 한 공장은 최근 가동 중단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제로 코로나의 지체 노동자들 임금 위지급과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시위를 벌이자 장저우시 당국이 이 같은 봉쇄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경비원들을 밀치며 공장 탈출을 시도했죠. 폭스콘이 전 세계 아이폰 생산의 70%를 차지하기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폭스콘과 애플의 관계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바 있습니다. 폭스콘은 1974년 플라스틱 부품 제조사로 시작해 컴퓨터와 통신 가전 분야에서 세계 최대 위탁 제조 기업으로 성장한 상태입니다. 1988년에는 중국의 폭스콘 생산법인을 세우기도 했는데 1997년부터 애플의 컴퓨터 부품을 납품하면서 본격 성장 궤도에 올라선 바 있습니다. 폭스콘과 애플의 관계는 한 몸처럼 엮여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아이폰 생산 속도가 3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자 그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중국은 시진핑 사면이 확정 이후 6개월 안에 봉쇄를 풀 것이라 기대했지만 최근 확진자가 하루 28,000명 이상으로 치솟자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4월처럼 상하이시 강력 봉쇄를 하지 않을 경우 제로 코로나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났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지호 폭스콘 공장의 직원 기숙사에서 벌어진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거대한 쓰레기장이 된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이 기숙사에 남겨둔 물품인데 회사가 모조리 수거해 창밖으로 버렸던 것입니다. 폭스콘은 중국 전역에서 온 20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기숙사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부터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폐쇄로프를 가동했고 로나에 감염된 직원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자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며 집단으로 탈출했죠. 이들은 코로나가 두려워 귀향했지만 진정되면 대부분 돌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물건이 모두 버려지자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회사의 인식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죠.
펑쇼커는 귀향 노동자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약 9만 원의 위로금 지급을 약속했고 시급을 약 5,700원으로 올려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 바 있습니다. 입사 후 한 달을 채워 근무하면 약 56만 원의 수당과 격리 생활보조금 약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인력을 모으기 위해 퇴역 군인 등을 대상으로 호소문을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입사 지원자는 10만 명이 넘어섰고 신규 채용은 중단됐죠. 약 일주일가량 기초교육을 거친 뒤 생산 현장에 투입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채용되지 않은 인력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아이폰의 품질 관리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폭스콘은 보너스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기숙사를 함께 사용하게 되자 또다시 시위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 수위가 심해지면서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쏘아대자 현장은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결국 시위를 멈추고 회사를 떠나는 직원들에게 위로비 등의 명목으로 몇 8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자 일순간에 2만 명의 노동자가 공장을 떠나며 또다시 가정이 멈춰선 상황이 됐습니다. 채소 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연말 성수기를 앞둔 애플에 비상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장저우 공장은 아이폰 14 시리즈의 80% 이상을 생산하던 곳입니다. 최근 신제품을 출시해 한참 효과를 받은 시기이지만 공급 부족으로 제품을 받기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에도 내년 초나 돼야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삼성전자에게 반사이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은 최근 애플의 높은 충성도를 가진 이들에게 울타리를 넘을 시간이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이는 폭스콘의 탈출 상황을 광고해 빗대어 대중들에게 부각시킨 상황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S23 공개 또한 2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작을 빠르게 공개해 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폭스콘의 삼성타도 목표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폭스콘 회장은 삼성에 대항하기 위해 글로벌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부끄러운 제품 갤럭시를 사지 말고 아이폰을 구입하라. 한국인과 달리 일본인은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5년 내로 삼성전자를 꺾겠다는 험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폭스콘은 스스로 노동자를 하찮게 여기며 몰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저렴한 인건비와 오랜 노동이 가능한 나라들의 공정을 채웠고 하루 12시간씩 주 6일 근무시키며 노동력 착취를 일삼아왔습니다. 이에 직원들의 잇단 자살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됐을 정도입니다. 폭스콘은 중국에서 15개가 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60만 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인도, 말레이시아, 멕시코, 헝가리 등에도 공장을 두고 50만 명 이상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폭스콘 회장은 100만 명이 넘는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것에 인간도 동물인 만큼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폭스콘의 제품 생산을 맡긴 미국 IT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비난은 애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폭스콘 회장의 지나친 친중 이미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시진핑과 매년 만남을 이어오는 등 오랜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폭스콘에는 중국 공산당 지부가 설치돼 있으며 등록된 당원만 3만 명이 넘습니다. 애플 또한 중화권 매출이 전체의 7%에 달해 유독 중국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애플과 중국의 비밀 계약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 체결한 애플과 중국 측의 320조 원 규모의 계약 내용입니다. 애플은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과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애플페이의 앱스토어 등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애플의 비밀 계약 후 삼성폰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2년 사드 사태와 맞물려 0%대 점유율로 추락시킨 원인이 됐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삼성의 최신 폰을 선보였지만 호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강력한 불매 운동을 일삼아 왔습니다. 신장 위구르 원자재를 받지 않겠다고 한 나이키가 불매 대상이 됐으며 위구르족 인권 탄압의 목소리를 낸 아디다스와 H&M도 타격을 입었죠. 하지만 자신들과 크게 엮여있는 애플만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애플의 중국 판매 점유율은 35%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이폰 집사 시리즈가 나온 이후 점유율이 19%로 2위까지 올라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10년간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을 3억 8천만 대나 판매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아이폰 폰을 구매하려면 약 1,102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데 이는 작년 중국 대졸자 평균 초봉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의 은밀한 지원 속에 사회적 체면과 과시 성향으로 아이폰을 구매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몰빵했던 애플의 선택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인도와 베트남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지만 여전히 폭스콘과의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스콘 회장 또 공장을 이전하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2018년 이미 인도노이드 공장을 개축하고 연 1억 2천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생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베트남이나 인도 등에서도 평판이 상당히 좋아 모두 가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애플을 능가하는 전략을 구사하길 바랍니다.